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얻게 하는 시간 2020학년도 대평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이론 점검하고 실력 쌓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1번은 이런 집합이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이런 기호를 하나의 원소로 갖는 집합이니까 원소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한 개입니다 라고 답해야 되겠죠. 이건 좀 잘못된 내용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 이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처리되어 있거나 이렇게 처리되어 있거나 원소들이 전부 다 한 개씩이죠. 한 개 한 개 이렇게 되는데 크다라고 되어 있는 이런 항목 역시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은요. 원소의 개수 3개가 되는 거죠. 1, 3, 4 이렇게 됐으니까 뭐 개수가 3개가 되겠고 그 다음 뭐 1, 4 이렇게 됐으니까 개수가 2개가 되겠습니다. 3개에서 2개를 빼는데 뭐 다시 3개다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은 A집합하고 B집합했을 때 포함관계가 이렇게 처리되어 있다면 원소의 개수도 당연히 B가 더 많겠습니다. 근데 이제 포함된다라고 했을 때 두 집합이 같아지게 되면 원소의 개수도 같아질 수 있는 거니까 자, 4번이 바르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은 원소의 개수 1개 있고요. 원소의 개수, 이건 조심해야 되겠네요. 근데 공집합이잖아요. 공집합 이런 형태가 됐으니까 이건 원소가 없는 거고, 여기는 원소의 개수가 또 2개 있는 거고, 이렇게 2개가 있는 거고, 됐죠? 자, 이렇게 돼서 뭐 답이 3 나야 되니까 역시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좀 신경 써야 될 것은 이런 집합하고 이런 집합은 전혀 다른 집합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공부했듯이 이제 공집합 이렇게 된 거고, 이거는 이런 기호를 하나 가지고 있는 이런 집합 이렇게 좀 판단해서 전혀 다른 집합이라는 사실을 좀 알아야 된 뭐 그런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이어집니다.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B가 서로 소다. 서로 소란 얘기는 집합을 좀 이렇게 그랬을 때 이제 교집합이 생기지 않게 이렇게 그래가는 이런 게 이제 서로 소인 관계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때 이제 옳은 것을 좀 골라주십시오라고 됐습니다. A 합 B를 한다? 이건 그게 뭐 말이 안 되죠. 자, B 차집합 B에만 있는 부분들 그러면 이제 뭐 B가 되는 거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고 A 차집합 B A만 있는 부분 이건 뭐 A 자신이 돼야 되는데 또 공집합이라 했으니까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죠? 자, 리을은 또 뭔가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본 부분이죠. 드물어간 법칙을 좀 정해주면 그럼 이제 공집합의 여집합이다. 그러면 전체 집합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런 항목이다. 라고 해서 맞는 이론으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B집합 미음을 보게 되면 B는 B고요. 그 다음에 A 차집합 B 해주면 또 뭐죠? 이 부분들은 A가 되는 거니까 B하고 A는 또 서로 쏟아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옳은 것의 개수는 몇 개 되느냐? 3개가 되겠습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서로 소의 관계, 이게 벤 다이어그램 형태로 딱 그려놓고 보기를 좀 이렇게 판단해가면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할 수가 있겠네요. 약간 좀 집합 부분들은 이제 개념적인 요소가 관련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통해서 눈에 이제 보이게 좀 만들어 놓고 풀이하면 좀 더 수월하게 주어진 수식들을 이해할 갈 수가 있겠습니다. 점으로 옮기는 평행이동이다. 얼마만큼 옮겨졌습니까? x가 슉 이렇게 옮겨져 간다는 얘기는 x축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옮겨라 이런 얘기인가요? 됐습니까? 1에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그럼 y축은 또 마이너스 6만큼 이렇게 이동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좀 옮겨가는 그런 이동. 자, 이거에서 뭐 직선이 좀 옮겨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y는 마이너스 2 해주고 가로 열고 x 플러스 3 쓰면 되겠고 플러스 3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정리 마이너스 2x 이게 전개해주면 또 마이너스 6 플러스 3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됩니까?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돼가는 그런 항목이니까 그러면 좀 어떻게 될까요? y는 마이너스 2x에다가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군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1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평행 이동 얼마나 드는지 좀 점검 간단하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얼마만큼 어떤 계산에서 이제 갔는지 판단하는지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이게 x, y. 그 다음에 함수 적용할 때 자, 이 부분들 이항시켜서 써놨는데 실은 이게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y 플러스 6 이렇게 된 부분들. 이항시하면 이제 식 형태를 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 정도 좀 어렵지 않게 처리할 것 같습니다. 자, 좌표, 그 다음에 함수 이렇게 평행 이동해서 표현법이 좀 살짝 좀 다르니까 그 부분들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실수 없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문제 살펴봅니다. 다음 중 참인 명제는 어떻게 되느냐? 문제를 보니까 P이면 Q이다 이런 형태네요. P이면 Q이다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을 때 이 부분들이 이제 참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합 포함 관계로 봤을 때
자, 진리집합 찾을 때 결론에 해당하는 Q집합이 더 어떻게 되는 집합? 클 때, 이때 이제 뭐 참여된다라는 이런 이론 공부가 되어 있는지 점검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수직선에다가 범위를 표시해주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0하고 1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 뭐 오히려 이제 왼쪽이 더 큰 이런 형태니까 뭐 거짓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근을 구하게 되면 2, 3 두 개고 2 이렇게 하나 있다는 얘기 또 이렇게 좌측이 더 큰 그런 형태. 둘 다 뭐 참여 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3번은 어떻게 되는가요? X값이 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자, 오른쪽 식은 인수분해해주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범위 표시해 주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에서 양쪽 범위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죠. 범위가 이렇게 된 부분들, 그 부분에다가 또 더 있죠. 1보다 크다 부분이 더 있는 그런 모양이니까 오른쪽 집합이 더 큰. 자, 이렇게 더 큰 집합이니까 이게 이제 참여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5의 약수는 1, 5 이런 형태가 되겠고 5의 배수는 5, 10, 15 이렇게 쭉 가는 거라면 뭐 둘의 관계가 아예 없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에서 홀수다, 모두 홀수다, 각각 홀수가 되는데 이 부분들은 뭐 각각 홀수가 돼 있는 부분들하고 더하기에서 홀수하고 각각 홀수하고 관련이 있나요? 그럼 하나는 홀짝짝홀 뭐 이런 부분들인 거고 이게 좀 뭐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뭐 참거짓을 논할 수 있는 것은 뭐 1, 2, 3번 이런 형태들인데 그 중에 참이 되는 것은 3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물론 4번, 5번은 뭐 거짓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풀이 시작합니다. 전체 학생이 50명은 어느 동아리에서 두 작품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더니 A, B를 모두 좋아하는 학생은 17명. 뭐 벤 다이그램 좀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서 이곳에 이제 17명이 있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A와 B 작품 중 어느 것도 좋아하지 않는 학생. 이게 이제 12명이면 50에서 12를 이렇게 좀 빼면은 얼마가 됩니까? 38입니까? 그러면 이제 A 합 B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명수가 이제 38명이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이때 A 작품과 B 작품 중 하나만 좋아하는 학생들이 하나만 좋아하는 이 바깥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됐습니까? 뭐 집합으로 따지면 A 차집합 B 합 뭐 B 차집합 A 이런 형태들의 뭐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A 합 B 이곳에서 A 교집합 B 이런 부분들을 뭐 해주면 된다, 빼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38 구해놨고요. 가운데 17 이렇게 좀 구해져 있는 그런 모양 형태. 됐죠? 자,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뭐 간단하게 뭐 21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문장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을 조금만 정리만 좀 하면 무난히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 1, 2, 3, 4, 5, 6, 7, 8, 9 주어져 있고요.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집합 주어져 있고요. 이런 건 뭐 집합을 표시해 가면 되겠죠. A 집합, B 집합 표시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A 집합이 1, 2, 3, 1, 2, 5, 6 되는데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얘기는 A에만 있는 부분들이 1, 6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1, 6 빼고 나면 교집합 부분들에 2, 5가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됐죠? 뭐 이런 형태가 좀 설명됐습니다. 자, 이때 이제 B 집합에 속할 원소 중에서 가장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을 이렇게 구하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1, 2, 5, 1, 2, 6, 5, 6, 1, 2, 5, 6, 요거 빼고 나면 3, 4, 7, 8, 9, 3, 4, 7, 8, 9, 요런 부분들을 이제 여기에 이제 넣어서, 다양하게 이제 뭐 B집합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될 때 원소 중에서 가장 큰 숫자를 좀 구해 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9란 숫자가 좀 들어가 있으면 가장 큰 숫자가 되겠습니다. 됐죠? 가장 작은 숫자, 이런 것들 들어가서 가장 작아지는 게 아니고요. 이미 들어가 있는 2가 제일 작은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작은 숫자는 얼마다? 2다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때 뭐 두 숫자를 좀 더하게 해달라. 더하기 해서 그럼 얼마나 하면 되겠습니다. 11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 자, 이건 뭐 벤 다이그램에다가 좀 표시해서 원소들을 좀 표시해가는 그런 과정만 좀 이해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7번 문제 살펴봅니다. 전체 집합은 10 이하의 자연수로 구성되어 있군요.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자, 이런 부분들 주어져 있고 부분들 요건 좀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이다. 이런 얘기는 요건 이제 A 합 B 전체의 여집합이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들이 1, 8, 10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또 B에만 있는 부분들 이런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제 벤 다이그램 형태를 좀 그려서 표시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바깥쪽에 1, 8, 10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B에만 있는 부분들이 369가 되죠. 369 이렇게 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B 집합의 원소의 합이 20이다.
이렇게 되네요. 와. 근데 이제 이 계산 결과가 얼마가 되죠? 이미 이 계산 결과가 9에다가 18 이렇게 처리가 됐나요? 자, 이런 항목이라면 자, 20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좀 2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라는 숫자는 여기 쓸 수 있는 거니까 2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되죠? 자, 이렇게 좀 만들어졌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A 여집합 합 B 전체 여집합이다. 뭐 드모르간 법칙을 적용해주면요, A, B의 여집합 되겠고 합집합이 교집합 바뀌는 거니까 자, 이쪽에 있는 부분들이죠. 이쪽에 있는 원소들 떼서 원소들의 합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소들 좀 조사해야 되겠죠. 1, 2 되어 있고 3도 있고 4가 없네요. 4 됐고 그 다음에 5도 없죠. 5, 6, 그 다음에 7도 없네요. 7, 8, 9, 10 다 처리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있는 원소는 이제 4, 5, 그 다음에 7 이런 형태의 원소들이 존재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부분들을 더하게 해달라. 9에다가 16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거 뭐, 자, 주어진 조건들, 뭐, 조건이랄 것도 뭐, 특별하게 없는데요. 뭐, 드모르간 법칙 형태적 해서 이제 원소 표시 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원소 표시 해가면 되겠고, 총합이 20이니까 나머지 원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드모르간 법칙 사용해서 어디 구해가는지 이렇게 판단하고, 됐죠? 그러니까 이제 집합에서 알아야 될 그 뭐 간단한 연산들이죠. 연산에 의해서 나온 것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벤 다이그램을 통해서 원소 표시해가지고 차근차근 풀어가면 더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 20 이하의 소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수요? 소수는 좀 헷갈리는 거니까 좀 쓰고 시작하겠습니다. 2, 3, 5, 7, 그 다음에 뭐가 있죠? 11, 그 다음에 13 이렇게 있죠? 13, 그 다음에 17, 19 이렇게 되는 건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개가 있네요. 자, 이 부분 집합 A, B, X에 대하여 A 집합, 그 다음에 B 집합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X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 합 X는 X다라는 얘기는 뭐죠? 그러면 이제 A 집합이 X 집합 안에 쏙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다시 생각하면 이제 X라는 집합 안에는 분명히 2, 3, 5라는 원소들이 다 가지고 있고, 뭐 더 있겠죠. 이렇게 좀 포함이 돼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B 집합 A다라고 얘기해주면, 자, 두 집합을 좀 비교해줬을 때, 뭐 이것도 표시를 해가야 되나요? 이미 뭐 교집합 부분들이 5가 공통 이렇게 보이는 거니까 B에만 있는 부분이 3, 7, 11, 13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집합으로 7, 11, 13 이런 부분들하고 X하고 교집합을 하게 되면 7하고 11 이렇게 되어 있겠다.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X라는 집합에는 여기에서 겹치는 부분, 이런 원소를 이제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는 13이라는 원소를 또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X라는 부분들은 2, 3, 5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7, 11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13은 또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좀 제한 조건들이 쭉 붙어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만족해주는 X 개수. 자, 이때 이제 제한 조건에 해당하는 원소를 다 제하고 나면 이제 몇 개의 원소가 남죠? 2개의 원소가 남죠? 이 원소들을 이제 X라는 집합은 이제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이렇게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니까 부분 집합의 개수를 열심히 구해가는 거죠. 2에 제곱해서 정답은 4개입니다 라고 답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주어진 내용들 소수 열심히 좀 잘 표시해 주고요. 혹시 또 소수 빠진 게 있습니까? 2, 3, 5, 7, 9, 11, 13, 15, 17, 19 아하, 15, 13, 15, 9 이런 부분은 안 되니까 다 썼죠. 자, 그래서 이제 차곡차곡 A 집합의 원소 주어진 부분들 해서 이제 살펴간 부분들, 그렇게 원소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니까 벤 다이그램 이용해서 이런 개념. 그 다음 나온 부분들 차집합 열심히 구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는 역시 7, 11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더불어 13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제한 조건에 해당하는 원소들 표시해주고 나머지 원소 카운팅해가는 그런 과정. 됐습니까? 자, 부분 집합 개수 구해가는 부분 문제들, 뭐 집합에서 가장 출제하고 싶어하는 그런 문제 유형 중에 하나니까 반드시 학습 잘 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원을 좀 대칭 이동하는 것을 C라고 하고 그래요. 자, 원 대칭 이동해야 되는 거니까 좀 복잡해졌나요? 그러면 정리부터 해야 되겠죠.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 되겠고 그럼 얼마가 만들어지죠? 4, 1에다가 또 4, 그럼 9 이렇게 좀 만들면 되겠습니까?
이제 빨리 이제 중심 좌표가 2, 마이너스 1에다가 반지름 3입니다. 이렇게 구해놓으면 되겠죠. y는 1 x 대칭 이동하게 되면 xy가 좀 바뀌어가는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1, 2에다가 반지름 3입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직선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y축 대칭 이동을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x보호가 바뀌는 겁니까? 그러면 2x 플러스 y는 k 되는데 자, 대칭 이동하면 x보호가 바뀌는 거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y는 k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것을 L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L이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원 넓이 이등분한다. 아, 이거 반지름 안 해도 됐네요. 그럼 중심질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 중심 좌표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해보니까 2가 되겠고 Y에다가 2를 또 대입하는 건가요? 그럼 이제 K 이렇게도 나옵니까? 뭐좀 간단히 풀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K 값은 4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대칭 이동, Y는 1 X 대칭 이동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Y축 대칭 이런 부분들도 나와 있는데요. 뭐 원 부분들은 뭐 식에다가 다 처리해 주는 게 아니고 중심 좌표만 해서 중심 좌표만 이렇게 딱 변하게 딱 만들어 놓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직선은 이제 뭐 대칭 이동해서 부호 바뀌는 부분만 점검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 이럴 줄 알았으면 반지름 조사 안 해도 되는데, 자, 이렇게 좌표 대입해서 K값 풀어가는 과정 됐습니까? 자, 간단한 이론들이지만 정확하게 적용해야 될 문제 풀이니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XY가 실수일 때 두 조건 PQ에 대하여 보기 중에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거 있는 대로 골라달라고 하겠습니다. 정의 부분들이 좀 어떻게 됐죠? P면 Q가 참일 때 이렇게 됐을 때 즉 포함 관계가 이렇게 좀 알려져 있을 때 P가 된다면 P가 주어가 되면 이것은 뭐 충분 조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Q는 뭐 P이기 위한 이런 무슨 조건이냐 이렇게 되면 이제 필요 조건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집합의 포함 관계 이런 형태를 좀 살펴봤을 때 특히 이제 지금 뭐 P가 Q이게 무슨 조건이냐 물어봤으니까 주어 형태로 되어 있는 거에서 또 충분 조건을 물어보니까 이렇게 포함 관계에서 P가 Q 집합보다 완전히 작은 집합인 그런 형태를 보기 위해서 좀 찾아달라 이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기억부터 좀 살펴볼까요? 우리가 좀 대략적으로 살펴봐도 되는데 좀 더 꼼꼼하게 좀 점검하게 되면요, 이걸 이항시키면 y는 이꼴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좌표 평면선상에서 0보다 큰 부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순서쌍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집합은 0보다 크다 되어 있고요. 또는이면 합집합이니까 합쳐가 볼 때 y가 0보다 크다 되면 이런 집합 이런 게 되면 포함각이 봤을 때 오른쪽이 더 크겠죠. 자, 그러면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니은 살펴봐서 니은의 좌측은 xy가 0보다 작다 되어 있으니까 0보다 작은 부분들은 좌표 평면선상에 살펴보게 되면 2사분면 4사분면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보다 크다. 이거는 0, 0 두 개 빼고 다잖아요. 여기 구멍 뽕 뚫고 나머지 뭐 좌표 평면선의 모든 부분들이 다 되는 거니까 역시 또 더 큰 항목 니은도 정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디귿은 Q 부분들을 좀 제곱을 통해서 좀 해석을 해가야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절대값 부분들은요, 우리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제곱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x제곱 y제곱은 이제 소거되는 거니까 2배의 절대값 xy가 남겠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크다. 지금 이 xy 이렇게 처리되는 거 있고, 이는 소거해야 되는 거니까 xy 값이 xy보다 크다 이렇게 풀린다는 얘기는 xy 값이 0보다 작은 이런 형태가 될 때 그런 거죠. 좌배는 음수, 우배는 양수 이런 형태가 될 때 성립하겠습니다. 양수가 되면 뭐 그냥 같다가 없는 거니까 성립하지 않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된다면 왼쪽과 오른쪽에 이제 같은 뜻의 식이 써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또 리을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을 부분을 좀 살펴가려면 역시 좌변의 P 부분들은 이제 제곱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제곱하게 되니까 이게 또 뭐가 되겠죠? 뭐 x제곱 y제곱부터 지워지고요. 그러면은 2xy 남고 이쪽은 우변은 이제 마이너스 2xy 되는데 이 부분들이 좀 같아야 된다 이런 뜻이니까 그럼 xy가 0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변은 절대값 부분들이 0일 될 때는 x도 0 그리고 y도 0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이니까 집합으로 따지면은 왼쪽 집합이 더 크겠죠. 이건 이제 합집합이고 오른쪽은 이제 교집합 이렇게 되는 그런 모양. 오른쪽이 더 큰 거니까 이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 니은 1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 되시죠?
자, 필요 충분 조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좀 학습하는 데 있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가는 것은 되고 오른 것은 뭐 안 돼요. 뭐 이런 때 표현들 이렇게 좀 해도 되긴 하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집합을 아예 정확하게 이제 집합 표현으로 아예 설명드렸죠. 그러면 아주 이제 명확한 개념이 돼가는 거니까 처음 공부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제가 좀 설명드린 부분들 정확하게 이제 집합을 이렇게 표시해서 살펴가는 부분들 조금 익숙해지면 이게 시험 문제에서 보기에 등장하는 것들이 막 너무 많은 것들이 아니라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좀 반복되는 그런 형태들이니까 좀 정확하게 하는 연습 몇 개만 좀 잘 하게 되면 또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힘들더라도 정확한 풀이법 잘 익혀 가시기 바랍니다.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자연수 전체의 집합인 세 함수 FG, H가 주어져 있습니다. F는 상수함수로 되어 있네요. G는 항등함수. 알겠습니다. H는 좀 더하기 되어 있고요. 아주 재미난데. 그 다음에 이제 요 아주 중요한 정보들면 G4는 이꼴 F3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항등함수가 매우 중요하죠. 항등함수는 계속 똑같은 숫자가 나오는 거니까 대입해준 숫자. 이 결과는 뭐 4가 나오겠습니다. 근데 F가 또 상수함수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가 되겠까요? F라는 함수 값은, 즉 fx는 항상 또 4가 되는 그런 함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아주 재미난 정보. 오호, 정보를 통해서 알겠네요. 그럼 H2 더하기 H5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으면, 함수가 또 이렇게 정의되어 있으니까요. 이건 이제 F2 더하기 G2에다가, 그 다음에 더하기 F5 더하기 G5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자, 근데 F는 상수함수였으니까요. 뭐 어떤 숫자를 집어넣든 간에 그냥 4 풀리게 되겠고, G는 항등함수니까 대입해준 숫자 그대로 2, 대입해준 숫자 그대로 5 이렇게 풀려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더하게 해주면 전체 계산 결과가 10에다가 15가 돼가는 그런 문제가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함수의 기본적인 정의들을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함수, 항등함수, 특히 항등함수는 뭐 대입해준 숫자 뭐 그대로 이렇게 쭉 그냥 풀려 나온다는 거고, 상수함수는 계속 뭐 함수값이 똑같은 값이 된다. 이런 정보들 됐습니까? 정의 자체 정확하게 잘 기억하면 더 무난히 풀이 가능한 건데, 그렇지 않으면 또 좀 헷갈릴 수 있는 거니까 정의들 정확히 잘 공부해 둬야 되겠습니다. 12번 이어집니다. X집합, Y집합 주어져 있고요. X에서 Y로의 1대1 대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응이요? 대응?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값들이 주어져 있으니까 또 메모를 좀 해야 되겠죠. 1, 2, 3, 4 되어 있고, 여기는 5, 7, 9, 11 1대1 대응이라고 있습니다. 하나의 원소에 하나씩. 자, 2는 그런데 9에다가 이렇게 대응돼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1에서 대응하고 4에서 대응, 1 부분하고 4 부분들이 있는데 차이가 6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6 차이가. 나머지 숫자들에서 차이가 6이 되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11하고 7하고 차이는 4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뭐 선택은 뭐 11하고 5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차이가 되는 이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1에서의 대응값이 더 커야 되겠고 4에서의 값이 좀 작은 형태. 그럼 뭐 3은 또 나머지 숫자로 자동으로 대응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F3 이 결과는 7이 되겠고 F4 결과는 5가 되는 그런 형태인데, 이 부분들 좀 뭐 더하기 하라 했으니까 뭐 자연스럽게 12 이렇게 답을 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1대1 대응이라는 표현이요. 뭐 하나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돼야 되겠고, 뭐 표시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차이가 6. 대응이라는 표현, 하나의 원소에 하나씩이라는 것만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 2구 표시하는 건 문제 없잖아요. 그 다음 차이가 6 되는 부분들 또 어렵지 않게 표현이 가능한 거니까 함수 대응 문제 잘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거듭해서 정의 형태들이 좀 등장하는 거니까 정의들 잘 챙겨서 학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대평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두 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자연수 a의 제수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성함수가 좀 나와 있고요. 근데 이 부분들이 같아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다시 쓰게 되면 f, gx 이런 부분들이 이제 fx 자 이렇게 처리되는 식을 풀어야 되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런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이제 gx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엔 그냥 뭐 대입해서 처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gx의 제곱 이렇게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gx 이렇게 처리되겠고 마이너스 되겠고 fx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있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이렇게 좀 소거가 되겠고요. 자, 이 부분들을 좀 이항시키게 되면 gx의 원래 지금 치환해서 써도 되는데 제가 그냥
구역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항시키면서 이 부분들 x에 x-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고, 그렇게 되면 이제 1에다가 x에 x- 이렇게 더하게지면 마이너스 1 부분 되는 거니까 형태적 요소가 좀 되겠죠. 자, 근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대로 남아야 되니까 이쪽에 x 붙이면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gx 뭐 인수분해식 곱하라 안 하면 gx가 x 이렇게 되는 부분들하고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하고 이렇게 두 개의 함수식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이런 형태. 그럼 뭐 이 부분들을 풀어면 y는 이꼴 gx 이런 부분들하고 y는 이꼴 x하고 이제 만나는 교점 y는 이꼴 gx하고 y는 이꼴 마이너스 x 플러스 1하고 만나는 교점 뭐 이런 형태에 풀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 같도록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뭐 그래프 개물 좀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요, y는 이꼴 x는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겠고, 그 다음에 좀 동시에 좀 볼까요? 그래 따로따로 할까요? y는 이꼴 이게 뭐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플러스 1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gx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gx 그래프는 이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처리되니까 음수 쪽에 있겠고요.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들을 좀 그려가야 되는데, 자, 여차여차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이 부분들도 최소값도 구해야 됩니까?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플러스 a 이렇게 처리되는데, g죠. gx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g 마이너스 2분의 3을 이렇게 좀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의 9에다가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9 플러스 a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a 값이 지금 자연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됐습니까? 자연수 a 제수값. 그렇다면 a가 만약에 1이 되더라도 이게 지금 얼마가 될까요? 1이 된다면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고, 이게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이게 좀 안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좀 만날 가능성이 없는 그런 형태. 그렇다면 이제 쭉 다시 푼다면 지금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하고 그 다음에 y는 이꼴 x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판별식을 좀 살펴볼 때 정리 자체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데, 그죠? 2x 플러스 0 이렇게 처리되는데 a 값이 1이 되게 된다는 얘기는 이 부분들에서 근을 가져도 뭐가 될까요? 중근 뭐 이런 형태의 근이 되겠습니까? 이런 모양 형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에서 좀 이렇게 판별식을 살펴보게 되면 판별식 D 부분에서 1 빼기 A 되는데, 이 부분들에서 아마 허근을 좀 가져야 되겠죠. 허근 같습니다.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A 값이 이제 1보다 크게 되면 이제 허근이 되거든요. A 값이 1 됐을 때 이제 접하게 되는 형태. A 값이 1 됐을 때 어디서 접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접하는 이런 형태에 그려지는데, 만약에 이렇게 그리게 되게 되면 이쪽에 와서 또 이렇게 두 개 또 만나는 거니까 근이 좀 몇 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세 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만나지 않고 그래프를 조금 이제 위로 그릴 때 이제 이쪽에서 이제 두 개가 만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그래프가 또 너무 많이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뭐 되면 또 안 만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문제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풀어가는 데 있어서 결론적인 해석,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해석이 이제 매우 중요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죠? 중간 과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면 이렇게 좀 나눠져서 두 함수 사이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자,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A 값이 어떻게 되느냐, 정리를 해서 놓고 보니까 1일 때 이제 중근 가져서 이런 그래프, 이런 형태의 그래갈 텐데 A 값이 1이 된다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그럼 이 그래프를 더 연장해서 그 다음 거를 가서 이렇게 만나게 되게 되면 근이 3개가 되는 거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프가 요거보다는 좀 위로 가게 그려야겠고,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이쪽에서 이제 허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아직 풀이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gx하고 이제 오른쪽 부분들을 좀 이제 풀이를 좀 진행하게 되면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 처리되어 있으니까 x제곱 4x 플러스 a 마이너스 1 처리가 되겠고, 판별식을 좀 살피면 4분의 1 살피면 어떻게 될까요? 4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 부분들이 여기서는 근 두 개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a 값이 5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사이가 이제 근 두 개 가지려면은 결국 A라는 범위 자체는 어떻게 될까요? A라는 범위는 1보다 크고 5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형태가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자연수 A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 범위에 있는 최소값은 2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호호호, 좀 까다로워졌는데요.
너무너무나 갑작스럽게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졌는데, 자, 주어진 식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저는 주어진 함수를 이제 아예 대입한 모양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두 함수, 요 함수 사이 관계다, 이렇게 주어진 식을 좀 판단해 가는 것이 가장 좀 효율적으로 좀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역시 두 개 함수, 2차 함수하고 뭐 직선하고의 관계 이렇게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근이 이제 몇 개가 되가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y는 이퀄 x, 특히 이제 a가 이제 자연수 이런 부분들이 좀 돼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문제에 맞춰서 두 개가 될 때가 언제인지 이 부분들 좀 살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그래프를 좀 두 개를 동시에 그려서 좀 살펴보게 되면 직선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 좌측을 좀 이동해서 그리게 되면 이제 이렇게 와서 이제 접할 때가 되게 되면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근이 세 개가 되잖아요. 그죠?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돼가는 거니까 이거보다는 좀 위쪽으로 그려가져 가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이렇게 접하게 되면 또 하나가 되니까 그거보다는 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그려져라, 이런 형태의 풀이. 여기 개념 이해됐습니까? 그런 형태의 풀이를 하고 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A 값의 범위 구해가는 절차, 좀 까탈스럽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문제 뜻 파악해야 하는 부분에서부터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번 살펴봅니다. 다음은 루트 이 값의 최소값을 구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증명 절차니까 꼼꼼하게 좀 잘 살펴보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들이 이렇게 정리된다. 좀 살펴볼까요? 2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데, a제곱 처리하고 나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뒤쪽 부분들은 당연히 a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런 모양으로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뒤에 제곱까지 있으니까 가 부분들은 그냥 그대로 이제 a-1 이런 형태의 식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은요, 뒤쪽 파트 부분들은 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 파트 부분 좀 식을 좀 잘 살펴보게 되면 2a 제곱 마이너스 10a인가요? 10a 플러스 13 이렇게 쳐야 되는데, 우선 뭐 a-3 부분 뭐 가르쳐 줬으니까요. 그럼 이제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부분 처리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이 또 뭐가 남았죠? a 제곱에다가 그러면은 4a에다가 또 4가 이렇게 남아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a 마이너스 2의 제곱, a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처리 되겠죠. 자,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또 나는 또 a 빼기 나 이렇게 돼 있네요. 와, 그러면 이제 나 값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이렇게 부분이 나가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일단 뭐 정리하는 방법 문제 자체도 이게 뭐 도와준 거죠. 도와준 항목이니까 그에 맞춰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주어진 부분들은 a, 이게 이제 뭔가 좀 이제 판단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제 주어진 식을 좀 잘 관찰해서 좀 해결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 부분들이죠. 요 부분들이 이게 잘 생각해 보면 a하고 0,1하고 이 거리를 구해갈 때니까 이게 이제 a,1은 좌표가 나오죠. 그다음에 이 부분도 이제 잘 살피면 a하고 2,3하고 이 거리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바로 이런 항목들이 언급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에서 지금 이게 a가 이제 중복돼 가는 그런 문제 형태인데, a를 이제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a, 이렇게 된 거고, a를 a, 아유 발음도 힘드네요. 자, 그 다음에는 b를 B 좌표를 그럼 뭐다? 이 부분이죠. 0,1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이곳에 또 구멍을 뽕 뚫어놨으니까 이 부분들이 지금 뭐라고 했는가요? 이게 다라고 했나요? 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좌표를 뭐 C라고 했는데, C점 좌표는 이 부분들에서 2,3 이렇게 처리돼서 이 부분들은 뭐 아까 이제 구했던 나 부분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좀 처리가 됐습니다. 이때 이제 주어진 식의 값을,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문제 풀인 이제 뭐 거리 이렇게 되니까 a, b 더하기 ac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c를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게 이제 뭐냐면, 주어진 부분을 잡혔을 때 이 a,a라는 부분들이 y는 이퀄 x 여기에 있는 좌표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b점 좌표는 0,1 여기 있는 거고, 여기는 1, 2 하면 이거 2,2에다가 3이면 이렇게 좌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좌표가 되어 있는 이런 형태들인데, 뭐 a,a가 여기 곳에 있는 거니까 이런 거리 앞 최소를 좀 질문 던지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풀이를 좀 진행할까요?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점을 뭐 대칭 이동해서 이제 놓겠다. C'이라고 하겠다. 그 거리가 최소가 될 때는 그러면 이제 결국 뭐냐 BC' 길이다. 한 점을 이렇게 좀 대칭 이동을 해서 직선 거리로 이렇게 가는 거리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좌표가 B고 이거 C' 좌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되셨죠?
자, 그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뭐 0,1을 b는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2,3 대칭 이동하면 3,2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최소값을 구하게 되면 이제 루트에서 3제곱에다가 1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루트 10이 최소값이 돼가는 그런 뭐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따라서 주어진 식의 값은 루트 10이다 라고 나오는 거니까 뭐 라가 루트 10이 되겠죠.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최종적으로 또 풀이는 또, 그냥 구하는 거 아니라 F3, F라는 함수 값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F3을 구해달라. 여기다 3 대입하니까 뭐, 결과는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부터 라까지 PQR이다. 나가 또 2가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는 또 얼마였습니까? 다는 또 1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라 부분들이 루트 10인데 요건 제곱해서 10으로 만들어놨군요. 감사합니다. 뭐 산수가 좀 잘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제곱해서 또 깔끔하게 만들어놨으니까 정답은 뭐 15에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런 형태들 이렇게 고쳐서 이렇게 좀 해석해서 뭐 우리가 지금 이게 뭐 증명 절차에서 뭐 답을 구해가는 게 급급하지 말고요. 어찌 생각하면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식들을 이런 절차로 이렇게 해서 그런 거야? 뭐 이렇게 보면 좀 되겠습니다. 세 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와우. 좀 특히 이제 y = x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여기 있는 점 하나, 이런 점 A점이 있겠죠. 그 다음 B점, 0,1 C점, 이렇게 뭐 거리 합체해서, 와, 대칭에서 풀어? 이런 이론 공부를 좀 했다라고 생각을 해 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해 가면 또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번 기회에, 좋은 문제 하나 풀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복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5번 문제 살펴봅니다. 두 방정식 fxy, gxy 있는 영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나타내는 도형이 또 그림과 같이 그려져 있을 때 모르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주어진 식을 보니까 g하고 f하고 뭐 관계들이 뭐 다 주어져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어떻게 바뀌어가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그림 모양을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자, 주어진 모양에서 가려면 이게 또 한 방에 가는 거 좀 어렵죠. 일단은 좀 Y축 대칭에서 모양을 좀 보게 되면 모양이 좀 대략 이렇게 좀 그려지는 것 같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이런 부분들은 뭐 Y축 대칭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X축 대칭을 하게 되면요.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비슷한 모양 나왔습니까? X축 대칭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거 뭐 두 번 할 필요 없이요. Y축, X축 대칭하게 되면 이제 한 방에 딱 처리해주면 이제 무슨 대칭해주면 돼요? 원점 대칭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원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런 형태가 되는 이런 식이 되게 되면 모양이 이제 일단 똑같은 모양이 좀 만들어졌죠. 자, 그렇다면 이런 그래프를 좀 어떻게 주면 되겠습니까? 그대로 이제 뭐 이동해 가면 되겠죠. 자, 여기 좌표가 좀 3인데 여기 좌표가 2였다가 대칭 이동해서 마이너스 2 됐다가 마이너스 2 되는 지점이니까 얼마만큼 이동해 가면 되겠습니까? x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하면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f-x 플러스 5 마이너스 y 이런 형태의 방정식을 좀 만들어가면 되겠죠.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 형태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 1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지금 모양을 좀 이제 살펴가면서 어떤 과정이 좀 있는지 좀 살펴가는 건데, 자, 먼저 대칭 이동 파트 부분들이 이제 무엇이 이루어져 있는지 좀 점검을 해 가야 된다는 거고요. 갑자기 이제 한 방에 이렇게 좀 원점 대칭 해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 좀 잘 안 되는 거니까 대칭해보고 일일이 좀 이게 쪼개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 이제 모양 똑같은 모양 만들어졌는데 이런 과정 거쳤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곧바로 이제 원점 대칭해서 식을 쓰면 되겠고, 그대로 이제 그대로 옮겨가는 평행 이동 이런 과정 됐습니까? 자, 대칭 이동 그나마 다행인 것은 y = x 대칭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모양 찾기가 조금은 좀 수월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좀 모양들을 좀 살펴가는 데 있어서 대칭 이동 살피고 그 다음에 이제 평행 이동 살피고 뭐 이런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학습을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길이가 10 똑같고요. 그 다음에 A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AB의 중점을 M이다. 중점을 M 이렇게 좀 잡았고요. AB의 중점. 그 다음에 CA를 2대3, 2대3, 10인데 2대3이면 그럼 4, 6 이렇게 쳐야 되는 겁니까? 이런 점을 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BC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길이 합의 최소값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이런 거 그냥 좌표 잡아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직선의 방식 생각하면 되죠. Y는 x 플러스 1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런 좌표가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대칭 이동해서 최단 거리를 구해가는 이런 부분들. 오, 그럼 뭐 앞에서 나왔던 이론이랑 뭐 똑같은 그런 개념들이 좀 나왔는데, 자,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이게 기울기 일자리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 이게 지금 y는 x 플러스 10 이렇게 돼 있고 좌표가 지금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6,0 이렇게 되는데 이걸 좀 대칭 이동한 점이 좀 어떻게 될까요? 고민할 필요 없이요. 기울기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될 때는 이렇게 좀 연결해서 이거 지금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이 길이가 4가 되는 거니까 정사각형이니까 4가 될 거야. 이렇게 처리해주면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10, y좌표로 4 맞고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볍게 처리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좌표 좀 수월하게 좀 잘 처리됐습니까? 마이너스 10,4. 그 다음 이제 뭐 중점 조제인데, 그럼 x좌표는 0이고, y좌표가 5 이런 모양 형태. 되죠? m점 좌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n 프라임이고 이 부분들이 이제 m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이 거리를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자, 문제도 좀 식을 좀 그럴싸하게 좀 쓸까요? 그럼 이제 PM 더하기 그 다음에 뭐죠? PN 이런 길이를 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N 프라임 M 이런 길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럼 거리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니까 10 차이가 나는 거 100이 되겠고 여기 이제 차이가 1이니까 더하기해서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모양 형태. 그럼 이제 루트 100일이 답입니다 라고 해서 2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게 뭐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이렇게 좀 나온 부분들이 사실 좀 까탈스러운 건데 그나마 이제 여기가 이제 기울기가 1일 때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기울기가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된 부분들 뭐 이런 부분 혹시 대칭 이동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만들어 놓게 되면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좀 정사각형이 되거든요. 뭐 이렇게 대칭 이동 이렇게 대칭 이동하든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하면 좀 수월하게 좀 잘 처리되는 거. 이런 부분들 제가 좀 설명해 드렸으니까 잘 기억해서 다른 문제에도 유용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대칭 이동에서 최단 거리를 가는 문제, 중요한 형태의 이론이니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100 이하의 잔수 중에서 k의 배수의 집합을 ak로 나타내준다. 배수의 집합이군요.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라고 되네요. 자, 3의 배수의 집합 이런 얘기죠. 뭐 A3 이렇게 되는 것은 뭐 3, 6, 9, 12 뭐 이런 형태로 가는 그런 집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그러면 이게 뭐 99까지 좀 써야 되나요? 99 이렇게 4의 배수의 집합 보면 4, 8, 12 이렇게 가서 맨 마지막 100 이렇게 써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둘의 뭐 교집합을 구하라 이렇게 됐으니까 뭐 3칸, 4칸 이렇게 되는 거니까 최소 공배수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쪽에 이렇게 10이 나오잖아요. A 12 배수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12, 24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 가는 거겠고 여기다가 8을 곱해주면 얼마인가요? 2, 8이 16이니까 96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때 이제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12배수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그럼 이제 8개입니다. 라고 답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됐고요. 다음 2배수 집합 이렇게 합집. 요거 나오죠. 우리가 이제 배수의 집합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 합집합 형태가 되는 것들은 정확하게 뭐 어떤 배수의 집합으로 쓸 수가 없거든요. 3의 배수 이거 합쳐가지고 3, 4, 6, 8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떤 특정한 배수의 집합 이렇게 표현이 안 되는 거니까 배수의 집합이 나오면 항상 이런 부분들 이제 전개 형태를 좀 이렇게 이용해서 교집합 부분들을 좀 이용해야 되죠. A2, A4 이런 형태를 좀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요거는 최소 공배수 형태니까 6의 배수 이렇게 처리되겠고 요거는 이제 어이구 여기 좀 표시가 잘못됐네요. 뭐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합집합이라네요. 교집합이 되겠죠. 2배수와 4의 배수 교집합을 해주면 4의 배수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거에 이제 원소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6의 배수와 4의 배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달라 그러면 6의 배수의 개수 더하기 4의 배수의 개수 그 다음에 빼기 교집합의 개수를 해야 되죠. 이런 형태를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6의 배수는 좀 몇 개가 있는 건가요? 6일은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6, 6은 36, 16개가 있는 것 같군요. 4의 배수는 당연히 뭐 25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뭔가요? 4하고 6하고 최소 공배수를 구하게 되면 6하고 4하고 2, 3은 6, 2는 4 이렇게 되니까 12 배수가 되죠. 그럼 1번 답에서 나왔던 이제 8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의 처리 뭐 그러면 이제 빼기를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건가요? 8 더하기 2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정답은요 33개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배수의 집합, 원소 개수라든지 뭐 어때 좀 우리가 개념 설정하는 문제 부분에 있어서 뭐 출제가 좀 많이 등장하는 그런 형태인데 뭐 이번에 조금 이제 아이디어가 담겨 있군요. 이렇게 합집합 이런 형태들은 뭐 특정하게 표현이 좀 잘 안 되는 거니까 분배 법칙 써서 이제 교집합 형태의 이용들을 만들어서 교집합부터는 이렇게 좀 집합 표현이 가능한 거니까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로 표현해서 원소의 개수를 구하겠다. 뭐 이런 형태가 이제 풀이 핵심이 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소수용 문제 출제돼서 뭐 따라서 풀이만 좀 이렇게 좀 진행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자신감을 갖고 풀이를 좀 하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이어집니다. 다음은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은 3의 배수이다. 이 부분이 참임을 보이는 과정입니다. 근데 뭐 2차 보일 때 1차를 보여가는 부분들은 좀 여의치 않거든요. 근데 좀 어떻게 보이나요? 아, 그래서 대우. 그렇죠. 그래서 대우를 해야죠. 자, 대우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을 부정해야 되는 거니까 자,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n제곱은 3의 배수가 역시 가정 부분도 부정해야 되니까 아니다. 이런 형태로 좀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니까 와, 가 부분에 좀 써야 될 항목이 좀 길어집니다. 대우 형태 좀 쓰고 부정해서 쓰고 부정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가 부분 채웠고요. 그러면 3의 배수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n이라는 부분도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데, 야, 요게 이제 1 집어넣으니까 나머지가 2 되는 그런 모양들인 거니까, 그러면 n이라는 것은 3k-1하고 3k-2 이런 부분들은 이제 두 가지 바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에 들어가는 이 항목이 나에 해당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고요. 물론 이때 이제 사용하는 k는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자연수를 쏙 집어넣으면 이제 이게 이제 나머지가 1인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n제곱을 좀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n제곱 부분을 이렇게 보여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가 9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 처리가 되는데, 여기 이제 3 공통 튀어나가서요. 3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3 쩍 되고, 쩍 돼서 나머지가 이제 1이 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 여기가 이제 다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좀 처리가면 되겠고. 됐죠? 그 다음 오른쪽 거는 또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9k 제곱, 그 다음 4, 3, 12k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데 3 부분 보여야 되니까요. 3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에다가 또 플러스 1. 여기 4를 이제 3 더하기 1로 표시해가는 부분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 부분들이 그럼 또 뭐가 되냐면, 여기가 라가 되나요? 라. 이렇게 해서 이제 보여가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뒤쪽 파트들이 이렇게 이제 뒤에 일들이 남아서, 문제가 우리가 3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보여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때 다라는 이것 또는 자연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박스 안에 이 숫자들, 이제 k에다가 이제 우리가 좀 숫자 1부터 집어넣게 되면 요건 1부터 쭉쭉 나오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요때 이제 1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0이 되죠? 뭐 0이 되더라도 이제 나머지가 1인 거에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일단은 보여야 될지 마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풀린 거니까 이게 이제 자연수가 되는 건데, 요 부분들은 뭐가 되죠? 0이 되는 거죠. 이 부분들에 해당하는 항목이 마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해서 마 부분들은 0이다 보여주면 되겠고, 결국은 이제 뭐 n제곱은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보여줬으니까 대우가 참이므로 원래 명제도 참이다 해서 보여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또 좋은 풀이법 하나 또 배웠다라고 생각하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차 됐을 때 1차 가는 증명들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1차를 2차 형태로 해서 가는 증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모양이 더 불편하지만 대우를 우리가 좀 이렇게 이용해서, 자, 결론을 부정 아니면 부정했죠. 아니다 이렇게 부정했죠. 써놓고, 그래서 이제 모양들은 이제 이렇게 두 개 부분을 보여주겠고, 그 다음 뭐 제곱하는 과정들이 좀 나온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3의 배수 모양이라서 정리가 이제 3 들어간 부분 아닌 부분 이렇게 좀 정리했다는 이런 부분만 좀 신경 쓰면 더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증명 나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진짜 이건 완전 과정 자체가 뭐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과정 자체를 좀 따라가면서 해가면서 실력 쌓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19번 문제 이어집니다.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FE 가르쳐줬고요. 아하, 독특한 형태 이 문제에만 적용되는 규칙이 좀 제공되어 있는데, 자, 이때 이런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적당한 숫자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좀 잘 대입할 건가 뭐 이런 부분들인데, 아, 양수로도 가고 또 음수로도 가네요. 그럼 x, y에다가 우선 0부터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0 그러면 또 F0 또 0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F0은 0이다. 이런 관계 하나 좀 만들어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엔 이번엔 X1, 뭐 Y도 1 이렇게 한번 집어넣겠습니다. 이제 이 주어진 정보가 있으니까
겠죠? 자, 그럼 이제 F2 되겠고, 여기는 그럼 F1, F1을 이렇게 하니까 2 F1 되겠고, 더하기 1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4를 좀 대입해주면, 그럼 F1은 2분의 3 이런 정보 나오는가요? 숫자가 좀 이쁘지 않지만, 뭐 정보들을 좀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0, 1, 2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이제 3 좀 구해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에다가 2, Y에 뭐 1 이런 거 집어넣을까요? 그럼 이쪽이 이제 F3이 되겠고, 여기는 F1, F2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되죠? 아이고 순서가 바뀌었네. 뭐 어차피 똑같은 거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더하기 2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들이 4도 2분의 3 구해간 것 있고 4도 있고 2분의 3도 있고 2도 있는 이런 모양인가요? 그럼 얼마인가요? 8이니까 16에다가 그럼 또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6이죠? 6이 12에다가 2분의 15 이렇게 처리 되는 건가요? 오호, 숫자가 조금 커지니까 이런 거 당황하면 안 되는데. 됐습니까? 6에 12에 15 되죠. F3 구했습니다. F5도 해야 되나요? 와, 그러면은 이번에는 X에다가 2, Y에다가 3 이런 거 집어넣을까요? 그럼 이제 F5가 어떠지겠죠? 그럼 이제 F2, F3 더하기 2, 3 더하기 했으니까 얼마인가요? 그럼 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되겠습니다. 자, F2 문제에서 4로 주어져 있고 F3 열심히 2분의 15 구했고요. 더하기 6 처리가 돼 있으니까 이곳에서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는 거죠? 10이니까 2분의 10에 20 되고 그럼 이제 35가 되나요? 35에서 계산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F5까지 구했고 3도 구했고 와우, 마이너스도 가야 되네요. 오호, 이거.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번 x에다가 1, y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처리되죠? 이 부분 이제 f0이 되겠고, 그 다음에 f1,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가 되죠? 자, 이제 f0이 0이다. 이제 아까 이제 잘 구해놨죠? 0 처리됐고. 그럼 이제 f 마이너스 1 부분들은 1 마이너스 f1 이렇게 처리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가 된 거니까 1은 됐고 F1이 아까 얼마인가요? F1이 2분의 3 이렇게 된 거죠. 1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F 마이너스 1 값을 구해야겠습니다. 됐죠? 자, 이걸 왜 구했을까요? XY에다 이번에 또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F 이제 마이너스 2가 얻어지는 거죠. 2배의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되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하면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그럼 이거 0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x에 이제 마이너스 2에다가 y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집어넣으면 f 마이너스 3이 되겠고 f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1 둘 곱하기 주면 플러스 2가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이 0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분에다가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2분의 3에서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 구해간 것 같습니다. F3 더하기 F 마이너스 3 백인가요? F5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F5 부분들을 이거 계산을 왜 했죠? 아까 이 관계식에서 그냥 곧바로 해도 되는데 에이 그죠? 여기서 관계식 이렇게 이항시키면 F5 빼기 F3 이런 부분이 얻어져 가는 건데 그냥 뭐 구했으니까 그냥 쓰죠 뭐. 우리가 F3 2분의 15 구해놨습니다. 2분의 15 구해줬고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3도 구했고요. 그 다음 F5가 빼기 아까 2분의 35인가요? 2분의 35 이렇게 구해놨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전부 2분의 처리해서 보게 되면 15 더하기 3 마이너스 35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데 이 부분 계산하면은 얼마인가요? 20인가요? 마이너스 2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7입니다 라고 계산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뭐 대단한 거는 없는데 문제 나와 있는 식들을 이제 구해가기 위해서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양쪽으로 가는 이런 형태라서 절차를 좀 잘 거쳐서 해야 되겠죠. 자, F2 주어진 정보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입해서 쫙 풀어가서 이제 F1 구하고 이 F2를 구해야 이제 F3이 얻어질 거거든요. 그죠? F3 얻었고 됐습니까? 자, F3 그러니까 2, 3 이용해서 이제 F5를 이제 얻어가는 절차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0 부분들을 좀 해놔야 플러스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이용해서 이제 F 마이너스를 구하고 그럼 마이너스 2 거쳐서 마이너스 3 가는 과정 됐습니까? 자, 이게 지금 절차들을 이제 좀 밟아가면서 꼼꼼하게 이게 처리해 가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침착하고 대신 저 이렇게 좀 새로운 문제 형태 나왔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요. 차분하게 이제 적당한 숫자만 잘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서술형 네 번째 문제가 되겠고 대평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3,2를 지나는 직선 L을 X축, Y축으로 평행이동을 좀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대칭이동까지 합니다. 해서 L'이라고 한다. 그랬을 때 두 직선의 교점이 Y축에 있다. L의 기울기를 좀 구해달라. 그러면 좀 맨 처음에 L 직선 방식부터 구해야 되겠습니다. 기울기를 모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M 이렇게 처리해서 써가면 되겠죠. X-3 플러스 2 해서 직선의 방식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게 되면요. mx 플러스 2-3m 해서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L을 우리는 좀 뭘 하죠? 먼저 평행이동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렇게 처리해주면 M에 X 플러스 5 처리해주면 되겠고 Y는 돼 있는데 Y축으로 2만큼이면 여기다 이제 2를 좀 더하게 해주면 되죠. 더하기 2 이렇게 처리해서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할까요? 좀 할까요? mx 5m 처리되니까 2m 처리되겠고 플러스 4에서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끝이 아니라 또 y는 equal x 대칭을 또 한 번 해야죠. 대칭하게 되면 xy 문자를 좀 바꿔놓으니까 my에서 2m 플러스 4에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만들었는데 우리가 좀 풀어야 될 항목은 뭐냐면요. 맨 처음에 만든 L 이 부분들하고 뭐 지금 여기 정리는 안 돼 있지만 이 부분들하고 Y축에서 만난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Y절편이 좀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럼 Y절편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니까 2-3m 되는 이런 부분들하고 이쪽 이거 Y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M분의 2M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된 건가요? 이 결과가 좀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해서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좀 진행을 좀 계속 좀 해보면 이쪽에 마이너스 M을 이쪽에 이항식해서 곱하면 되죠. 그러면 3M 제곱 마이너스 2m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이제 2m 플러스 4 해서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m 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4는 이꼴 제로 해서 이제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인수분해가 좀 됩니까? 1, 3에다가 2, 2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야 마이너스 6에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m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 또는 m 값은 얼마? 2 해서 최종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뭐 대단한 거 없죠. 그냥 문제에서 지금 시키는 그런 과정 자체를 이제 얼마나 차분하게 잘했느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기울기를 좀 모르는 거니까요. 기울기 구해가는 거니까 직선의 방식 만들어서 정리해 놓은 부분 이 정도는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뭐 평행 이동했고 그 다음에 대칭 이동해서 식 만들어 놓고 자, 이때 이제 이게 Y축에서 교점이 있다. 직선이 이렇게 그어서 이 Y축에서 이제 두 개 직선이 만난다 이런 거니까 Y절편 부분들, Y절편에 해당하는 부분들 정리해서 놓고 그 결과가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풀어가는 요식 만드는 부분만 좀 신경 쓰면 무리 없이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됐죠? 20번 대평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 좀 설명 잘 이해됐길 바라겠고요. 그 앞쪽에 조금 재미있는 그런 문제들이 몇몇 개 보이는데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대평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